얘들 안녕. 인문예술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갤럭시 탭 너무 어려워. 자, 일단 뭐 구조도는 그걸로 그려서 하니까 이제 편하게 할 것 같고, 인문예술 우리 13강 14강 이제 독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인문예술 13, 14하고 내일 과학 13, 14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독서가 다 끝이 납니다. 물론 극수필은 아직 좀 남았지만 그쵸? 너무 대단해. 지은아 잘했어. 선생님에게도 칭찬. 여러분들 정말 더 칭찬. 대단하십니다.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구박하더라도 다 잘 되라고 하는 의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학 간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험, 뭐 그래봤자 2개의 시험 이거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냐? 아니면 수능이라는 하나 가지고 나의 인생이 왜 달라지느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이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마음 아프고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 되게 커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처럼 인생을 경험한 정말 선배로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우리 코로나도 이긴 사람들 아니니? 그치?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요 강수들 잘 채워서 듣길 바라겠고, 이번 주 시험 공부 하시느냐고 힘드시겠지만, 더 파이팅 하는 시간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문예술 13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이번 지문들은 그래도 끝으로 갈수록 조금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 네. 제목이 영화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배속 돌려서 보세요. 시간들 아까우실 테니까. 자,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글은 영화의 내러티브가 무엇이고 그 대표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영어의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영화의 내러티브는 영화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방법 기술적인 면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라는 게 있고 대안적인 내러티브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 자리 잡은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은 상업 영화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는 양식으로서 뭐 이분법적인 구도, 영웅적인 개인의 목표 달성과 폐쇄적인 결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유럽의 예술영화나 제3세계 민중영화를 통해 발전해온 양식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내러티브 구조 아니면 뭐 캐릭터의 내면 탐구, 다양한 실험 양식의 사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얘네 둘 다 이러한 2가지 양식은 영화의 역사 속에서 서로 대립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의 미학을 되게 풍요롭게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그 의의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화의 내러티브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 얘네들의 각각의 성격 그리고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대립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영화의 미학을 풍성하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전체 핵심 내용을 맛을 보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러티브는 영화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 있고 대안적인 내러티브 양식.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오락으로서의 영화를 의미하고 대안적인 애는 예술로서의 영화가 짙게 그러한 특징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대립의 존재지만 그래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화 미학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러한 발전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1문단부터 볼게요.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이다. 영화 발전의 초창기에는 영화의 이미지 자체에 집중을 했지만 그 이후 영화에는 이야기의 예술로 발전해 갔대요. 그쵸? 초창기에는 이미지 자체에 집중. 그러나 그 이후 영화로 갈수록 이야기의 예술로 발전했대요. 영화는 이야기적 속성과 관련해 내러티브의 관습을 확립해 왔는데요. 내러티브란 영화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미장
영상생, 카메라 기술, 음향 효과, 자막 활용 등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래요. 그쵸? 선생님 괄호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플롯의 전략, 사건의 인과관계, 시간의 배열, 공간의 재구성 등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지금 괄호친 애들은 이제 내러티브의 어떤 개념이자 뭐에 의존하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때 플롯의 전략이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이야기가 내러티브에 표현되는 대상이라며 플롯은 이러한 대상이 표현되는 방식을 의미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플롯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에 대한 얘기와 자,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하는 경우래요. 그쵸? 그러나 이야기의 순서를 뒤섞어 놓고 과거와 현재를 막 교차하는 방식이면 이야기와 플롯의 불일치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 플롯이 이제 이야기는 내러티브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 플롯은 이러한 대상이 표현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얘네 두 개가 이야기와 플롯이 만약에 이제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라는 거는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하는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 그쵸?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일 때 이거는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게 이야기의 순서를 막 뒤섞여 놓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러한 방식이면은 이것은 이야기와 플롯의 불일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플롯의 전략은 영화적 흥미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야기, 플롯, 그쵸?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내러티브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 플롯은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으로서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올라가면 이야기와 플롯이 일치.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1문단은 영화의 내러티브의 의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2문단 가볼게요. 자, 이러한 영화의 내러티브 양식은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과 대안적 내러티브의 양식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을 이 2문단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1920년대 이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 의해 자리 잡은 것으로 상업영화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양식 중에 하나래요. 뭐라고요? 상업영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대. 이 양식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이야기 전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시하고요. 복잡한 기술과 스타일의 실험보다는 뒤에가 중요하지.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양식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단순하게만 전개되는 건 또 아니래요. 자,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은 복잡한 플롯의 전략에 입각해서 이야기의 관습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이 되는 거래요. 맞아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지닌 능동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권선징악이나 학백 논리식의 이분법적인 구조. 왜냐면 권선징악도 결국 성과 악, 그쵸? 이분법적인 구도죠. 흑백 논리도 흑과 백. 두 개로 이분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영웅적 개인이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달성하는 폐쇄적 결말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맞아요? 폐쇄적인 결말. 그쵸?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달성하는 이러한 결말의 형식을 취한다. 이때 폐쇄적 결말이란 이야기 전개가 인과관계에 따라 해피엔딩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정형화된 결말이라는 게 폐쇄적 결말과 연관이 있는 말이래요. 귀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폐쇄적 결말이라는 건 정형화된 결말로 이제 연결지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쵸? 뭔가 정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해피엔드나 문제 해결 같은 그러한 답정너. 그래서 이게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 지금 연두색 칠한 것들이 다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중간에 이야기 자체가 단순하게 전개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 복잡한 플롯의 전략에 입각해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조금
복잡한 구성을 띨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플롯 자체가. 그냥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일 수도 있지만 뒤죽박죽으로서 교차하는 방식으로서 불일치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 이 복잡한 플롯의 전략에 입각해서 대신 원인과 결과의 연결은 치밀하게 계획하는 거. 이게 뭐래요? 바로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3문답. 한편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에 맞서 대안적인 내러티브 양식도 발전해왔다.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주로 유럽의 예술영화, 제3세계 민중영화를 통해 발전해 왔는데요. 이 양식은 영화의 상업적 성격에 반대하고 영화의 예술적 성격을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누구?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양식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대중의 자각을 중시한다. 또 이 양식은 인과관계에서 탈피한다고 얘기했어. 앞이랑 역시 다르죠. 할리우드적 내러티브 양식과는 다르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요. 뒤엉키고 혼란스러운 다원적 시점에서 주인공은 영웅적 인물이 아니야. 앞에선 영웅적 인물이라고 했죠. 그러나 얘는 그렇게 그려지지 않고 이야기 전개보다는 뭐에 집중하니 캐릭터의 내면적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의 탐구에 집중한다. 그래서 열린적인 결말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의 영화는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정형화되거나 명확한 끝맺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오히려 앞에 헐리우드는 뭔가 해피엔딩이든 아니면 해결 양식으로서 정형화된 끝맺음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열린 결말,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불연속성과 분리의 미학을 추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 편집의 규칙을 역시 파괴한대요. 그래서 영상, 음악, 자막의 불일치 등 다양한 실험 양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3문단은 뭐였어요? 두 번째 양식인 대안적 내러티브의 양식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 4문단. 영화의 역사는 할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와 대안적 내러티브 영화가 대립하면서 발전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각각의 성격들이 2문단에서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영화에 대한 거 봤고 3문단에서 대안적 내러티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봤죠. 근데 얘네 둘은 특징들 자체가 너무 대립되어 있죠. 이는 서사 예술로서의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립하려는 노력과 이미지 예술로서의 영화적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립해온 결과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사 예술로서의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뭐예요?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영화인 거고 대안적 내러티브의 영화는 이미지 예술로서의 영화적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이게 대립해왔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탄생일이 오락으로서의 영화, 즉 할리우드 내러티브의 영화를 의미하죠. 그 다음 예술로서의 영화, 대안적 내러티브의 영화를 의미하죠. 얘네 두 경향의 대립은 명백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두 경향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서로 어떻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의 미학을 풍요롭게 하는데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분명히 대립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대중예술로서의 영화로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서로 끼쳤다. 그쵸? 상호 보완적인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러티브 양식의 대립을 통해 발전해온 영화의 역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다야 얘들아. 너무 쉽죠? 주제. 영화의 내러티브의 의미와 대표적인 양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양식으로서 오락으로서의 영화, 예술로서의 영화, 서사 예술로서의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 확립, 그 다음 이미지 예술로서의 영화적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그쵸? 그래서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불연속성을 중시한다, 능동적인 캐릭터, 아니면 뭐 이분법적인 구도. 여기서는 영웅적 인물은 no, 혼란스러운 다원적 시점 추구, 그쵸? 뭐 폐쇄적 결말, 열린 결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반대되는 개념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대립이 존재하더라도 그건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영화 미학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바이.